안녕하세요. 11월 7일 월요일 오후 9시 33회 힐링 토크쇼 호몬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1기 때부터 6기까지 쭉 이렇게 활동해 오시는 신혜교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혜교님, 인사해 네,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신혜규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SKT에서 만든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프렌드에서 활동하시는 신혜교님이시고요. 이 인플루언서들을 명칭을 이프렌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프렌드의 인프렌즈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신혜교님도 또한 이프렌드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프렌드 인플루언서인 신혜교님을 이렇게 모시고 힐링 토크쇼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신혜교님, 현생에서 네. 어떤 일 하는지 잠시 짧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현재 저는 이제 이렇게 뭐 숭실사이버대학교라고 이제 온라인 컨텐츠를 만드는 대학교에서 이제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는 컨텐츠 운영팀의 이제 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진을 이렇게 띄웠습니다. 보시고, 네네. 신혜교님, 이게 네네. 지금 두 페이지에 걸쳐서 그동안 활동한 사진들이 쭉 있던데, 뭐,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뭐 기술을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이제 이 브랜드를 하면서 이렇게 뽑혔던 이유가 이 영화에 대한 컨텐츠를 갖고 메타버스에서 이제 진행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선택이 돼서 사실은 영화를 갖고 첫 번째로 이제 미덕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제일 처음에 했던 그 미덕이 제가 이제 영화를 전공하다 보니까 촬영 전공이었거든요, 대학원에서는. 그래서 이제 제가 촬영했던 영화들을 예, 틀어드리는 미덕을 시작으로 그래서 뭐 인생 영화, 뭐 디즈니 영화 이렇게 하다가 또 인제 영화뿐만 아니라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여행 콘텐츠도 같이 소개를 시켜 드리는 그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뭐 세계 기차 여행이나 크루즈 여행, 뭐 저도 인제 운이 좋아서 여러 번 해외여행을 어떻게 보면 인제 지원을 받고 간 적이 있는데, 그렇게 갔을 때 뭐 비법이라든가 또 제가 인제 해 보고 싶은 여행, 한 달 살기나 트레킹 혹은 뭐 캠핑카 여행에 대해서 저도 인제 같이 공부하면서 준비했던 미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인제 활동을 하다 보면 발렌타인데이나 설날 뭐 혹은 인제 이런 시즌에 맞춰서 이제 특별한 미덕을 요청할 때가 있어서 고런 내용을 갖고 진행했던 내용이고요. 맨 아래쪽은 저는 인제 많은 분들이 들어오는 그런 미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항상 인제 SK 쪽에 얘기하는 게 다양성을 존중해 줘서 그래도 인제 가끔씩 이렇게 이 브랜드에 뽑히거나 아니면 인제 이렇게 홍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런 내용을 이제 같이 첨부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나는 영화 전공을 하신지는 몰랐어요. 제가 사실은 신혜교님 미대에 자주 가는 입장은 아니고 가끔 이렇게 한 번씩 가는 어떤 그런 입장이라서 처음에는 그래서 직접 찍으신 단편으로 이렇게 영화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예. 제가 인제 대학도 영화를 전공했고 인제 대학원도 영화를 전공했는데 그래도 한 10 편에서 20편 가까이 영화를 촬영은 했어요. 인제 뭐 제가 촬영 감독으로 인제 영화를 촬영한 거고, 필름 때부터 저는 활동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필름으로 찍었던 영화부터 디지털로 찍었던 영화들까지 그래서 인제 제가 찍었던 단편 영화들을 상영을 하면서 사실 첫 미덕을 시작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신혜교님 그 단편 영화들을 그 본인만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공개된 곳에 플랫폼에다가 올려 가지고 일반인들도 볼 수 있는 단편 영화입니까? 아, 제 블로그에는 올려 놨습니다. 왜냐면 포트폴리오고 아, 블로그에는요? 예, 블로그에는 어. 그래도 인제 그 단편 영화에 대한 걸 인제 저도 인제 가끔씩 추억을 되새기기 위해서 이렇게는 올려 네네네. 놨어요. 예. 예예예. 뭐 하시는데 뭐 말씀하시면서 여유가 닿으면은 음. 채팅창에다가 블로그명도 한번 좀 적어 주시면 좋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새로 오신 분들 좀 많은 분들이 계셔 가지고 조금. 우리님 오셨고요. 여행세상버스님, 레드님, 이유님, 꽃밭의 꽃무리님, 스노우키라님, 하얀꿈님, 뉴데니님, 루시아님 또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아까 제가 건명을 해 드렸고요. 22 분이 이렇게 같이 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넘겨 볼까요?
이것도 역시 뭐 미드백에 관련되는 사진들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하고는 좀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을 미드백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아 이제 뭐 제 개인 미덕도 하다가 가끔 이 브랜드 쪽에서 인제 영화와 관련된 콜라보를 진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네네. 리슨이라는 작품은 사실 많이 안 알려진 작품이었는데 그래도 그 영화사 쪽하고 이 브랜드 쪽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워낙에 좋은 영화이기 때문에 좀 알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제 신청을 받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5 분이 선정이 돼서 그 각각의 인제 주제를 갖고 이 리슨이라는 영화를 소개해 주는 미덕을 했었던 거고요. 음. 그리고 인제 운이 좋아서 여튼 간에 인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계속 선정이 좀 됐던 편이라 예 팀이 한 2번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활동했었던 저희 멘토링 팀원들과 주제 그리고 인제 가운데 있는 그 화면은 디즈니에서 콜라보를 한 적이 있어요. 버즈라이트 이어 시사회뿐만 아니라 인제 영화를 소개시켜 주는 그때 인제 저하고 라라님 샤랄라 라라님이 같이 진행을 했던 적이 있어서 고렇게 제 개인 미덕 외에 콜라보로 진행했던 미덕을 인제 같이 넣은 화면입니다. 네 그렇군요. 루시아 님께서 "나중에 영화 만드시면 엑스트라로 출연하고 싶어요." 루시아 님. 엑스트라 뭐 글 쓰시는 엑스트라로 출연하고 싶으신가요? 예. 신흥현 님이 방금 블로그에 올려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메모해 두셨다가 나중에라도 신흥현 님 만드신 단편 영화 이런 쪽을 한번 또 봐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신흥현 님 쪼끔 있다가 이렇게 보시면 현생 얼굴도 나오는데 아주 잘생긴 감독님이십니다. 네 아닙니다. 예. 어 예 편집을 못해서 그냥 넣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렇게 우리 영화 이야기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면 다른 분들도 하는 것 같은데 신의균 님 말고 다른 분들이 영화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좀 있나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인제 말씀 오기 무비 때부터 스토리 님 예 그분도 무비스토리 님이 인제 저하고 같이 인제 멘토링도 했고 영화로 예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5 기 때부터 지금 6 기 때까지 하고 계신 분 중에 월요일 날 11 시에 하시는 이제 나이트 시네마 님이 또 계세요. 네네네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어린 왕자님도 글을 소개시켜 주는 미덕을 하는데 예. 가끔씩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갖고 같이 인제 책과 연관시켜서 또 설명하실 때가 있고 그 외에도 간간히 하셨던 분들이 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인제 뭐 몽돌 필름인가 해서 인제 단편 영화 소개시켜 주던 분도 음. 계셨는데 6기 때는 안 하시는 것 같고 있긴 음. 있었습니다. 예. 그러네요. 맞아. 어린 왕자님도 영화 이야기하는 거 제가 저번에 할로윈 영화 하는 걸 제가 한번 봤었구나. 예. 그러시네. 몇 분 되시는데 그중에 인제 가장 이 브랜드 안에서는 신의균 님이 오랫동안 영화 이야기를 해 오신 분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네. 실제적으로 지금 그러면은 직업적으로도 영화하고 관련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사이버 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거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인제 뭐 완전히 사실은 별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콘텐츠를 만드는데 영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네네네네. 이 일을 하면서도 사실은 인제 내부자들이라는 영화에도 연출 지원을 가서 어쨌든 음. 엔딩 크레딧에 이름은 나오고요. 그러니깐 제가 할 수 있는 아. 범위 내에서 그러니깐 일을 하면서 영화에 대한 거는 인제 같이는 못하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기회가 될 때는 이렇게 어떻게든 참여를 해 보려고 왜냐하면 인제 같이 전공하신 분들 중에는 영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끔씩은 예 그런 기회가 있긴 한데 요즘은 이제 일이 좀 많아져서 사실 겸해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하얀 꿈님, 어른아이님, 민누찌님, 이유님, 꽃밭의 고모님, 유재니님 후원 감사하고요. 이 부분은 다른 분들 믿음에 내가 소중하게 또 후원을 함으로써 이렇게 값지게 쓰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영화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도 힐링조 님도 후원 감사하고요. 어 궁금하신 사항도 물어주시면은 같이 신혜교 님하고 또 제가 질문을 해 가지고 이렇게 답을 얻어내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또 넘겨 볼게요. 이거는 신혜교 님하고 연관된 추억의 사진입니다. 예. 이 네. 사진이 뭘까요? 예 그러니까 인제 사실 아이들 사진인데 네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호몽님께서 인제 이렇게 준비할 때 뭐 '어떤 이야기를 갖고 인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인제 네네네. 영화 말고도 인제 뭐 이렇게 지내는 모습 아니면 또 인제 저의 삶에 가장 소중한 어떤 테마들을 몇 개 이렇게 넣어서
그중에 음. 인제 첫 번째 테마로 가족을 넣고 인제 음. 아이들 위주로 넣은 겁니다. 음. 아이들 교복 입은 모습이 너무 더 이쁜데요. 예. 지금 이게 최근에 찍은 사진인가요? 예. 제일 최근에 인제 교복 사진은 제일 최근입니다. 예. 예예예. 아이들이 이런 교복을 기억하지는 못할 텐데 어떻게 이 교복 체험할 때 아이들도 상당히 뭐 지금 우선은 웃는 모습이 너무너무 귀여운데 이 어떤 교복인지는 알고 찍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고 아마 그 화 사진관에 갔을 때 예. 이렇게 약간 컨셉으로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찍은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네요. 참 아이들 모습은 언제든지 봐도 이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쪼끔 이제 청춘 사진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잘생긴 얼굴이 당연히 신혜교 님이시죠? 네 아닙니다. 예. 이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영화를 하기 전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방송부 활동을 했어요. 이게 네네네. 어쨌든 간에 그게 계속 이어져서 고등학교도 방송부 활동, 대학도 방송국 활동, 군대도 또 인제 방송실 시청각실에서 근무를 했고 음. 영상기도 틀었고 음. 대학원도 뭐 그런 어떤 영상센터에서 또 근무했고 결국 지금 하는 일도 그렇게 비슷한 거로 이어져서 음. 예 그런 과정들 하고 인제 그때 같이 지냈던 이 친구들이 계속 같이 나이를 먹으면서 그래도 정기적으로 만나고 이제 여행을 다니고 있어서 소중한 이제 음. 친구에 대해서 예 주제를 아 잡아 그러시군요. 예. 뭐 대학교나 대학원에 이렇게 다니면서 동기나 혹은 동창 중에서 우리가 알 만한 유명한 영화인이 있을까요? 글쎄 인제 영화를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긴 한데 예 뭐 사실은 막 있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같이 대학원 때 영화를 같이 인제 연출하셨던 분은 제가 촬영을 하고 이 음. 나의 결혼 원정기라는 작품을 찍었던 인제 뭐 황병국 감독이었고 그리고 그러시군요. 인제 동기 중에는 인제 영화 플랜맨이라고 예 나왔던 경제 영화로 나왔던 영화가 있어요. 로맨스 멜로 동기 또 감독이시고 지금 인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음. 그리고 인제 뭐 넷플릭스의 킹덤이나 뭐 여러 가지 인제 작품들의 조연출이나 인제 근래에 공동 연출 같은 거 하고 있는 형도 있고요. 인제 사실은 되게 많은데 어. 그러니까 인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연락도 하고 계속 만나고 인제 그런 분들은 인제 같이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연출을 한두 번 하고 또 다음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이렇게 지금도 직접 영화 제작 현장에는 안 계신데 항상 그쪽으로 좀 돌아가고 싶은 그런 꿈도 있으세요? 사실은 그 부분을 지금은 아니지만은 쪼금 더 나이가 먹고 인제 한 50 제 인제 40대 초중반 가까이 됐는데 한 50대 좀 넘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한 걸 제가 실제로 영상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인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장편 영화 한 못해도 한 50 명, 60 명의 스태프들이 붙어서 1 시간 반에서 90 뭐 2 시간짜리 영화를 찍는 그 음. 연출가에 대한 꿈을 꾸는 건 아니고 제가 음. 생각하고 제가 인제 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는 그런 음. 거에는 인제 제가 하고 싶은 꿈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얼른 든 생각인데 요즘에는 뭐 워낙 유튜브 플랫폼이 뭐 유명하니까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로서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복잡한 스텝들을 가지지 않고 유튜브도 이렇게 관심이 있을 법한데 혹시 유튜브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게 사실은 이게 약간 직업도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인제 콘텐츠를 1 주일 내내 사실 만들거든요. 여기 사이버 대학이라는 아. 데가 예예. 그렇죠. 예 아무래도 사이버 강의를 오프라인인데 만들어야 되니까. 예 보통 한 300 과목 이상을 한 학기에 찍는데 와우. 그 정도로 그중에 많이 100 과목 이상을 다 신규로 촬영을 해요. 근데 예예. 예 14 번의 주차를 온라인으로 이제 제작을 하다 보니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어떻게 보면 영상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내다 보니깐 부가적으로 콘텐츠 만드는 일을 사실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직업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좀 지치게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완전 전문가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다면은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의 유튜브 활동은 쪼끔 그러네요. 제가 생각해 봐도. 예. 그래서 뭐 언젠가 뭐 또 직업적으로 그런 것 하고 제가 사실은 기존에 있는 채널 조그만 거 운영 안 되던 것을 이름을 워크닉으로 이렇게 바꿔 가지고 오늘 워크닉이라는 영상을 하나 음. 올렸는데 인제 예.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워크닉 다른 진로 강의였는데 그중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워크닉을 이야기하게 됐고 한
6분 정도 되는 그 워크닉 강의 영상을 따로 빼 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 뭐 투박하지만은 제가 워크닉을 왜 하느냐에 대해서 워크닉에 대한 말을 아시는 분은 알 건데 워크하고 이제 피크닉을 합쳐 가지고 일과 삶에서 어떤 소풍 가는 마음으로 항상 즐겁게, 그러니까 일 속에서도 조금 즐거운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또 삶 속에서도 또 즐거운, 또 직업과 관련되는 어떤 그런 그 훈련을 하고 뭐 이런 부분을 섞어서 하는 개념을 오크닝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어쨌든 콘텐츠 제작자로서 이렇게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거기에 몰두해 가지고 사시는 신혜교님이지만은 자연스럽게 워낙 또 전문가시니까 본인의 어떤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을 네.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네네네. 저희 사진 중에서 오른쪽 위에 저 흑백 사진 비슷하게 있는 것은 어디 외국인가요? 아니면은 국내인데 아니요. 저기가 예. 이제 여행 계를 친구들하고 들어서 인제 뭐 이 3 년에 뭐 5 년에 한 번씩 여행을 가는데 저희는 제주도고요. 아마 네. 새별 오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오름 그러시구나. 꼭대기에서 아침에 6시 정도에 올라갔을 때 해 뜰 때 음. 예 밑에는 사진이었습니다. 어디예요? 친구들하고 같은 곳이? 그 밑에 오른쪽에. 저기는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딱 그 해에 예 일본 교토, 오사카 인제 요쪽을 갔었거든요. 이제 한 달에 예. 2만 원씩 모아서 예 음. 5 년을 모아서 그때 갔던 데입니다. 예. 음. 일본입니다. 예. 야, 이게 참 개를 모아서 간다는 말도 참 오래간만에 네. 들어보네. 저도 지금 저희 우리 나이대에 보통 많이 쓰는 말이 객군, 계모임 뭐 이런 말 하는데, 저희 그 고등학교 그 바우라는 계모임이 하나 있는데 그냥 친구죠. 그 친구 네. 중에 한 명이 지금 로마 가서 아까 사진을 보내오던데, 코로나 직전에 그랜드 캐년 계획을 잡았다가 못 가고 결국에는 지금 언제 가려는 하고 지금 계속 계획이 미뤄지고 있는데 언젠가는 갈 날이 있겠죠. 이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이거 미국 유니버셜 스튜디오예요? 아니요. 여기가 인제 오사카에 있습니다. 오사카에 있는 유니버셜? 예. 예. 일본에 예 있는 유니버설 스튜디오입니다. 예. 음. 저도 LA 갔을 때 그 미국에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간 기억이 있어 가지고, 뭐 한 지구마크에 유니버설 세워진 네. 것은 세계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네. 여쭤봤습니다. 미국이 훨씬 좋을 겁니다. 뭐 세계 어디 가나 뭐 비슷하겠죠 뭐. 예. 네. 아까 여러분들께 부탁했듯이 채팅창에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고, 그 영화에 대한 질문 혹은 또 신의교님 개인적인 것에 궁금증 이런 거 많이 남겨 주시면 제가 채팅창 읽어 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 볼게요. 어이구, 세계 지도를 그려 놨는데 유럽 쪽에 그 네임펜 이제 마킹으로 많이 표시가 되어 있고 그런데 한번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인제 제 일하는 데 바로 옆에다가 세계 지도를 인제 붙여 놓고 음. 여행을 다녀오면 저렇게 네임펜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인제 많이는 못 갔지만은 어떻게 보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세계 여행 혹은 인제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런 꿈을 갖고 있어서 그 시간 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보면은 갔던 기억과 가고 싶은 지역들이 이렇게 보여서 항상 붙여 놓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꽤나 많이 갔는데요. 위에 지도를 보더라도 이렇게 유럽 쪽도 보이고 네. 호주, 동남아 쪽도 꽤나 많이 갔다 오셨고, 저 위에 사진 저쪽에 왼쪽이 어디에요? 지금 밑에 오른쪽 사진 그쪽인 것 같은데 네 어디죠 저기는 이제 저기가? 호주입니다. 오른쪽 호 밑에는 호주고 예 아니 오른쪽 위에 사진 말고 하와이 그려진 하와이입니다. 거였구나. 예 왼쪽에 하와이요. 예. 하와이도 좋았고. 네. 동남아 쪽은 이렇게 언론 봐 가지고는 또 여러 군데 있는데 필리핀도 보이고. 동남아를 이제 제일 많이 사실 가긴 했고 인제 아이들 태어나면서 음. 이제 아이들도 같이 갈 수 있는 데가 장거리는 좀 안 되고 음. 그나마 인제 뭐 동남아나 일본이나 이런 지역이 좀 있어서 사실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1 년에 한 번씩은 꼭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이 보통 여행 준비를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는 거의 인제 자유여행으로 준비를 하고요. 항공권을 인제 먼저 끊어 놓고 예. 그리고 나서 인제 갈 데를 좀 찾는 형태입니다. 나라부터 아, 끊어 놓고 예. 그렇군요. 대신에 이제 미리 끊어 놔요. 보통 한 3 개월에서 6 개월 전에 인제 끊어 놓고 아무래도 그래야지 인제 경비가 좀 싸니까요. 그죠? 예. 예예예. 방귀 되는 남자님 후원 감사하고요. 하얀 꿈님이 한 30 곳은 되어 보이네요. 이 언론이 이렇게 축여서 저는 그 정도 되어 보이기도 하고 더 이상 되어 보기도 하고. 몇 나라 정도 가신 것 같아요, 신학교님?
그래도 한 나라로 치면은 20곳 정도는 가지 않았을까 싶긴 하고요. 근데 이제 또 음. 나간 횟수로 치어도 한 20 번에서 30 번은 나간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네. 쪼끔 기억에 남는 곳 몇 군데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깐 신혼여행으로 갔던 호주 쪽도 사실은 기억에 많이 남고, 네네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또 좋았던 데가 하와이는 첫 딸이 태어나고 이제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인제 예예. 저희가 한인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호텔이 워낙 고가여서. 근데 음음. 그게 참 좋았어요. 거기서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한국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였는데 강아지도 큰 거 있고, 음. 그리고 요리도 해 먹고, 이제 하와이가 주차나 이게 좀 비싼데 그런 것도 다 해결이 되고, 항상 이렇게 좀 가정집에서 머물면서 일 주일 정도 지냈던 그 기억이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에어비앤비가 없었던 시절인가요? 있었을 텐데 음. 그거는 제가 사실 에어비앤비는 잘 몰랐었고, 이제 음. 보통 그 지역에 커뮤니티나 카페가 있잖아요. 네이버 카페나 음 이런 데. 음. 가입을 했을 때 거기하고 연관된 이 숙박업체들 이렇게 리스트가 있었었는데, 그때 한인이 운영하는 데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마 네. 없어졌을 것 같긴 네. 한데 그땐 그게 몇 개 있었습니다. 저도 진짜 하와이 좀 다시 가고 싶은데요. 네. 벌써 인제 4-5년 전이 되는데 그때 그 하와이 한참 화산 폭발하던 위험한 시기에 아 갔었는데 뭐 네네. 워낙 그 하와이가 넓은 지역이니까 화산 폭발 원래 인제 활화산이 있는 지역이니까 그 화산을 보러 가고 싶었는데 하필 그때 폭발을 하는 바람에 근처에까지 접근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 활화산 모습을 제대로 보지는 못하고 사진으로만 보고 왔는데 어쨌든 뭐 화산이 아니더라도 하와이는 정말 이렇게 여행을 하는 곳에 깊은 추억을 남기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어 동남아 쪽에서는 좀 기억에 남는 곳이 없으세요? 동남아는 사실 이제 가기는 여러 번 가긴 했는데, 음. 개인적으로는 싱가포르? 이거 사실 이게 이제 혼자 한번 기회가 생겨서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음.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인제 발전돼 있었고, 그 음. 안에서 또 너무 일본보다 더 깨끗한 데 그때 처음 봐서 개인적으로는 그랬구나. 예 기억이 있습니다.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인제 여행 유튜브들 영상을 자주 보는데 이제 빠니보틀이라든지 뭐 각튜브 네. 이런 친구들이 이 여행을 하면서 남들 가는 곳을 잘 안 가고 이러다 보니까 제일 싫어하는 곳을 싱가포르를 뽑더라고요. 너무 가서 보면 그렇죠. 일반인들이 너무 예. 많이 몰리고 이야기 맞아요. 자기들로서는 이야깃거리가 별로 없다고 일부러 피하는 곳이더라고요. 그죠. 예. 예 그런 그렇게 곳 중에 하나가 영국, 프랑스도 거기에 또 해당되고. 예. 예. 여행은 고생이 돼야 되는데 사실 싱가포르 그런 여행은 아니니까. 근데 제가 그렇죠. 인제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 투어에서 협찬을 받고 갔었는데 그 예. 형태의 여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음. 여행이 좀 뭉쳐야 뜬다? 뭐 약간 그 JTBC에서 약간 그런 여행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거든요, 코로나 전에. 예. 예. 약간 그런 어떤 그 루트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인제 했던 약간 컨셉 있는 그러시구나. 여행이라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좋은 추억이었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가족과 여행한 것도 좀 되지만은 많은 곳을 옛날에 젊었을 때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출장 개념으로 가 가지고 그 근처를 조금 둘러보는 아 그런 여행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네. 요즘 저는 어떤 여행이든지 가면은 뭐 그냥 대놓고 무조건 위드 와이프 아내랑 음. 같이 간다는 그것을 막 떠들고 다니는데 그래서 가족이랑 같이 다니는 그런 여행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자, 여행 이야기 여기서 멈추고 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 볼까요? 어이구 이거 뭐 무슨 장이 많아요. 위촉장도 보이고. 이 뭘 사실 모은 곳일까요? 학교 다니면서 뭐 초중고 다니면서는 공부로 상을 받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인제 관심이 많고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거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깐 가끔 이렇게 자문단 혹은 음. 체험단 뽑을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활동했던 게 계속 인제 누적이 되다 보니깐 저렇게 인제 더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찾아서 한번 이거 예. 준비하면서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예. 네. 혹시 뭐 네네. 직업과 관련된 아니면 취미와 관련된 이런 자격증 같은 것도 있나요? 여기서 제가 발견하지는 못한 것 같아 가지고. 이쪽에는 없고요. 뭐 인제 이러닝 분야니까 이러닝 지도사나 뭐 그런 거는 있고요. 네네. 뭐 편집이나 뭐 이런 거는
뭐 있을 텐데 사실은 그런 거는 자격보다는 그냥 일하는 데 그냥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자격증 자체가. 그래서 음. 여기에는 자격증과 관련된 거는 거의 없고요. 지금 뭐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에 관련된 거 혹은 온라인에 관련된 자격증은 뭐 있긴 합니다. 그러시네. 나는 아까 이래 학교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야기하는데 현재 국내에서는 사이버 대학이 제가 좀 이런 부분에서는 문외한이라서 혹시 또 제가 궁금한 것을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국내 사이버 대학이 몇 개 정도 되죠? 한 지금 20개 넘게 있고요. 인제 네네네. 사이버 대학은 사실 인제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 대학들과 다 똑같아요. 뭐 이렇게 학위도 다 똑같고 단지 네네네. 교육을 온라인으로 받는 형태고, 또 직장인이나 약간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나중에 공부를 못했던 거에 대한 후회가 있으신 분들이 처음에는 많이 들어오셨는데 네네. 근래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요. 특히 코로나19를 인제 겪으면서 사실은 이 사이버 대학은 굉장히 조금 많이 발전이 되고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경쟁률이 쪼금씩 발생되는 상황이 돼 버렸고, 음. 반면에 인제 일반 대학들이 쪼금 어려워지는 상황이 조금 요즘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 자체는 한 아. 20 개가 넘게 있어요. 아 그러네요. 이게 네. 뭐 사이버 대학이니까 뭐 전국적으로 위치가 어디든 그거는 상관없겠습니다. 그죠? 그렇긴 한데 인제 뭐 부산에 있는 부산 디지털도 있고 대구에 네. 있는 대구 사이버 대학교도 있고 뭐 어. 원광 사이버 대학교도 있고, 하지만 이제 서울에 제일 많아요. 서울에 뭐 음. 한양 사이버나 경희 사이버나 요런 데는 실제 인제 한양대와 경희대와 관련된 데고, 저희도 인제 뭐 숭실과 좀 관련이 있지만 어쨌든 요렇게 오프라인을 끼고 있는 사이버 대학교가 있고, 아니면 이제 서울 사이버 대학교처럼 별도의 그냥 사이버대만 갖고 있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방송통신대하고 사이버대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원래는 차이점이 있었어요. 원래는 이제 방송통신대는 TV로 네네. 강의를 이제 내보내면서 약간 정말 TV 형태의 그런 대학이고,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국공립 대학인데, 네네. 이게 사실은 한계가 오면서 최근에 한 3-4년 전, 몇 년 전에 전향을 했어요. 완전 사이버대로 선포를 음. 하고 지금은 방송통신대가 저희하고 이제 비슷한 형태의 사이버 대학처럼 운영을 하고 있고, 대신에 음. 공식적인 이제 국립대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십만 명 이렇게 모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죠. 뭐 그거는 뭐 전국에 있는 또 체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네. 음. 근데 이렇게 입학해서 졸업까지 100 명이 입학한다면 몇 명 정도가 졸업을 하게 돼요? 많이 탈락이 중간에 이게 사이버라는 특성 때문에 졸업을 못 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의외로 그렇지 않고요. 지금 아. 저희는 인제 중급에서 중상 정도 되는 규모인데 네네. 재학생이 한 7-8천 명 돼요. 어우 네, 많죠. 많네요. 그러니까 인제 한양 사이버 같은 데는 재학생만 한 2만 명 내외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 와우. 학생들이 와우. 대부분 다 졸업합니다. 음. 네. 거의 다 졸업을 해요. 아. 내가 사실은 방송통신대를 아까 이제 들먹였지 않습니까? 거기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졸업하는 사람이 뭐 10%도 안 된다는 말을 제가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거긴 네, 졸업하는 어려워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방송통신대는 생각보다 인제 졸업을 많이 못하는 걸 저도 알고는 있는데, 사이버대에 네. 온 목적이 보통 인제 음. 회사를 다니면서 협약을 해서 학자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아. 아니면 인제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학사가 필요한데 일반 음. 대학을 다닐 시간이나 그런 건 안 되고, 그럴 음. 때 인제 들어가고, 또 하나는 자격증들이 좀 많이 있어요. 똑같이 음. 인정되는 그런 나라의 자격증들을 뭐 사회복지사나 상담심리사나 뭐 그런 자격증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깐 자격증을 습득하기 위해서도 많이 옵니다. 아 그러네요. 그렇군요. 학비는 실제 오프라인 대학교하고 비슷하나요? 아, 차이는 많이 나죠. 인제 오프라인에는 한 반 정도 될 거고요. 한 150 에서 200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방송통신대보다는 비싼데 일반 음. 대학보다는 한 반 정도, 예, 더 저렴할 수도 음. 있고요. 대신 또 장학금도 많이 지원해 주고요. 네네. 아 그렇습니까? 저도 사실은 그동안 뭐 개인적으로 사이버 대학교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이렇게 또 직원을 만나 뵈 교직원을 만나 뵌 적이 한 번도 없어 가지고 질문이 좀 길었습니다. 잠깐만요. 레이디 님, 네네꾸아 님, 라이프 코치 썸머 님, 핑크 우진이 님 이렇게 같이 지지 님도 오시고요. 힐링 조이 님 아까 제가 오셨다는 말씀을 했나요? 레드 님 어
여행 세상 버스님 이렇게 23분 4분이 같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 신혁규님 모시고 영화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신혁규님이 현생의 직업이 사이버 대학교에 교직원이다 보니까 그 사이버 대학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사이버 대학교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예, 여쭤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자, 다음 또 사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이것은 군대 생활인데 이거 오래전에 참 군대 생활을 했을 것 같은데 수양록 참 추억이 나는 그런 수양록이네요.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사실 저까지가 딱 2년 2 개월 군 생활을 했어요. 2년 그러니까 2 개월. 예. 네, 꽉 차게 군 생활을 했고, 이제 군대를 가기 위해서 저는 인제 그냥 이렇게 가지가 않았고 인제 촬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제 군대 촬 정훈병과였나요? 네, 정문병 특기를 받기 위해서 예예. 그걸 준비해서 이제 정문병 특기를 받아서 군대를 갔고, 실제 이제 군대에서는 이제 촬영하는 일과 아래 보시면 인제 이 35 밀리 필름이거든요. 여러분 이 네. 시네마 천국 같은 데 보면 인제 알프레도 할아버님이 이렇게 영상이 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네네. 제가 인제 2년 동안 그 광주에 무등극장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필름을 1 주일에 한 번씩 받아왔어요. 그래서 그 시절이 예. 있었군요. 예, 예. 트럭에 싣고 와서 인제 제가 있던 이 군대가 이제 육군사관학교 졸업생들이 소위 인간되기 전에 한 6 개월 정도 교육받는 육군 보병학교라는 곳이었는데, 음. 예, 거기서 인제 장교들이 너무 군대 생활이 힘들어하니까 1 주일에 한 번씩 문화생활로 영화를 틀어 줬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그 일을 인제 했을 때 사진이고, 위에는 인제 촬영병이니까 뭐 3 스타나 4 스타 이렇게 오면은 촬영을 앞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뒤에 음. 카메라 인제 들고 촬영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가만있어 봐. 그걸 무슨 교육이라 아무튼 그 육사 생도들이 인간하기 전에 받는 그 가정의 교육이 지역이 어디 광주에 있었나요? 예, 여기가 인제 정확하게 인제 전라남도 장성의 상무대고, 요 음. 안에 인제 5개 학교가 있었거든요. 군대 얘기 별로 음. 안 좋아하실 텐데. 포병학교, 음. 기계학교, 뭐 이렇게 보병학교 뭐 이런 식으로 음. 저는 거기에 가장 많은 이제 육사생들이 오는 그 보병학교에 있었고, 여기서 인제 소위 인간대에서 나가고 다시 또 들어와서 중대장 교육받고 다시 또 나가고 그런 음. 학교였습니다. 자, 직업적으로 이제 숭실 사이버대학교에서 진짜 방송국처럼 생긴 그런 공간이다. 그죠? 예. 네. 여기가 인제 현재 제가 인제 있는 공간이고,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대학 강의를 계속 인제 사실은 이제 공장처럼 찍어낸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쉬지 않고 강의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할이 전체 뭐 그래 연출을 맡고 있는 거예요? 편집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콘텐츠를 제작하는 팀의 이제 총괄 팀장을 맡고 있고요. 그러면 뭐 그러니까 총괄이구나. 감독이시네, 예, 감독. 음. 영상도 만들고 인제 교환에 대한 것도 만들고 운영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강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 전체적인 콘텐츠를 다 인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언제 시간 내 가지고 숭실 그쪽에 숭실 대학교에 있는데 같이 있는 거죠? 여기는 지금 숭실대 안에는 저희 다른 팀이 있고, 인제 저는 종로 3 가에 있습니다. 낙원상가 따로 쪽에. 동로 상가 쪽에 계시구나. 예, 별도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아. 이제 네네. 시내 한번 나가면은 이 기자재 한번 구경시켜 줄 수 있습니까? 예. 뭐 언제든 이렇게 뭐 지금 오신 분들 중에 오시면, 예. 예, 업무 시간에 항상 거의 있으니깐요. 예예예. 편하게 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니면 음. 이렇게 요즘에 온라인 교육이나 이런 거 관심 있으시면 뭐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예. 지지님께서 통신학교에서 영화를 보여줬는데 끝나고 현실로 돌아올 때 너무 고통스럽게 이렇게 맞아요. 군대 생활이 너무 좀 힘들다 보니까 그 정훈병가에서 보여주는 그 영화 보고 오면은 참 진짜 이렇게 현실과 괴리감이 컸던 그런 시절 저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렇죠. 군대 가면 어머님 노래만 불러도 막 눈물이 나는데 영화를 보면서 그런 게 있으면은 참 얼마나 사회가 생각나고 그렇겠습니까. 어쨌든 그럼 편집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전부 다 방송국에 쓰는 그런 특수한 편집 프로그램을 쓰시는가요? 아니면은 일반 유튜버들이 쓰는 그런 것들도 쓰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보이시는 저런 게 인제 스위처나 인제 콘솔이라 그래서
음. 영상을 편집하지 않고 음. 카메라가 인제 저 스튜디오에 뭐 대여섯 개 이상씩 있어요. 그러면 인제 네네네. 실시간으로 우리가 뭐 뮤직뱅크나 이런 거 이렇게 음악 프로그램 보면 막 커팅이 넘어가잖아요. 예예예.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컷을 넘기면서 하나의 콘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편집을 그렇구나. 후반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화면들을 실제 1번 그냥 바로 카메라, 2번 찍으면서 카메라 그냥 만들어 바로바로 넘기면서 그냥 예 콘텐츠를 그렇게 만들어 인제 버리는. 하고 있고요. 아. 편집은 가능한 안 하고 있고 하게 되면은 인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별도의 편집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아. 네. 역시 저도 알량한 유튜브를 좀 이렇게 하려고 공부하는 입장에서 편집이 제일 고통스러워서 그냥 이런 질문까지 하게 되네요. 언젠가 빠른 시간 안에 어쨌든 구경 가서 편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예. 이제 실명 이름도 나왔어요. 그죠? 네. 이 가끔 소개를 해요. 아 이름이 어 어렵진 않은데 신기해요. 예 의외로 인제 같은 이름은 거의 잘 못 봤고요. 예. 그리고 한자로 이게 어떤 기자 어떤 오자예요? 이게 저게 없어요. 뜻이 없고 그냥 돌림에 그 기자가 들어가고 예. 뒤에는 그냥 5 사람 오래는데 뜻이 어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많이 그렇게 졌으니깐요. 예. 기자는 무슨 기자인데요? 턱입니다, 턱이. 터기에 타서도 벌써 5 개다. 예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네. 저도 진짜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은 진짜 의미 없는 이름이에요. 얼굴용의 범호예요. 아 호랑이 얼굴이에요, 호랑이 얼굴. 그러니깐요. 예전에는 많이 그렇게 인제 이름을 예 저도 졌으니깐요. 용자 예. 돌림인데 저보다 더 신기한 사람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용호라는 사람을 만났거든요, 저하고 이름인데 물어보니까 거짓말 안 보태고 진짜 용룡의 범호더라고요. 아 저보다 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깐요. '야 아직까지 뭐 진짜 비슷한 이름 못 신기하다.' 만났거든요. 이랬던데. 예. 예. 행복이란 영화 찍을 때 촬영부에서 이렇게 같이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전공을 했지만 현장에 나가고 싶었던 이제 꿈이 그때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건 인제 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인제 대학교 졸업하고 인제 평생의 그래도 꿈 중에 하나가 음. 촬영을 제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네네. 그 당시에 인제 김영구 촬영 감독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우리가 아는 작품으로 비트, 네네네. 태양은 비트. 없다, 네네네. 그리고 뭐 아름다운 시절, 음. 그리고 뭐 괴물 뭐 이런 봉준호 감독의 영화와 여러 유명한 감독의 영화를 촬영을 했던 그 당시는 한국에서 가장 촬영을 잘하는 감독이었고 음. 이제 첸 카이거라는 중국의 인제 거장이 있거든요, 패왕별이에. 네네네. 패왕별이의 투게더라는 작품도 촬영하신 이제 촬영 감독이셨어요. 영상원 음. 교수시고. 그러면 제가 촬영을 배우게 된다면 그분 밑에 들어가서 배워야겠다는 인제 생각을 가졌었고 음음. 그렇게 해서 인제 사실 지원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인턴처럼 음. 들어갔던 작품이 저 행복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허진호 아. 감독이고 촬영은 김영구 촬영 감독이고. 음. 정확하게 하도 영화를 저도 많이 보니까 그 행복이란 영화의 줄거리는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저 영화를 봤던 그런 기억은 있네요. 저도 그 시네마 천국 이런 데 나오는 것처럼 사실 중학교 때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옛날에 2번 동시 상영 이런 영화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많았죠. 예 예 많았습니다. 근데 예. 그게 성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영화인데 저 중학교 교복을 입고 거의 매일 영화관을 출입했던 그런 아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음. 인제 입장권을 파시고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저를 인제는 포기를 하고 매일매일 들여보내 줬고 혹시 경찰들이 점검을 나오면은 저를 그 영상 틀어 주는 거기를 뭐라 그러죠? 이렇게 영사실이요? 예. 이 영사실로 도피를 음. 시켜 줬던 그 정도 친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 진짜 영화를 많이 좋아하셨네요. 예. 어릴 때 만화도 좋아했지만 영화도 엄청 좋아해 가지고 예 그래 봤던 추억이 있습니다. 저 위에가 필름 그건가요? 예 인제 이게 사실 좀 아쉽긴 한데 네. 요즘에 이거 보시면은 잘 보신 분도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인제 제 필름통이고 음. 예 저거는 16 밀리 필름통인데 저거 인제 제가 대학 때 저 16 밀리 통에서 촬영을 했었고 음. 인제 행복이란 영화 보통 우리가 극장에서 봤던 영화는 35 밀리 필름이었고 음. 근데 아까 군대에서 틀었던 영화도 35 밀리 필름이었고 그러니깐 필름을 그래도 뭐 나름 자부심 혹은 이제 나름 좋은 기억이라고 인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필름을 그래도 만져봤다는 그 음. 아날로그의 감성을 음. 경험해 보고 디지털로 왔다는 거거에 대한 그런
예 기억은 있습니다. 그래서 필름이라는 그 음. 모양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코닥이고요. 코닥이라는 회사는 인제 거의 잊혀졌죠. 옷 브랜드로만 지금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예 한순간에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서 확 인제 망한 기업이지만 그렇죠. 예 영화를 이끌었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회사로 예 기억되고 있죠. 예. 저도 뭐 오늘 신혜교님 모시고 뭐 감히 영화 이야기를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한때 영화 포스터를 모아 본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러면서 네네. 전국에 있는 영화 포스터 모으는 콜렉터들을 찾아다니면서 금산도 가고 강원도 춘천도 가고 멀리 멀리, 뭐 인사동은 너무너무 당연했고 그래 갔던 시절에서 영화 포스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렇게 영화 필름도 이렇게 예.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 필름이 사실은 보관을 잘해야지 이렇게 습도 관리 이런 걸 잘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눌어붙어 가지고 아예 사용 못하는 그냥 쓰레기로 전락되는데, 네 맞아요. 예. 저것을 이제 영상 기술원에서 전부 다 디지털화 작업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제가 아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이제 작업한 것도 있는데, 옛날 영화를 이제 디지털화 시켜 놔야지 인제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작업들 하시는 것들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한때 저 해일이, 파주 해일이에 있는 그 예술인 마을에서 지금은 이제 트리가트 뮤지엄을 하고 계시지만 그 트리가트 뮤지엄 자리가 옛날에 영화 박물관이었어요. 제가 아시는 네. 선배님께서 직접 운영을 하셨는데, 그분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인제 그분을 도와서 영화 관련되는 물건도 수집하고 다니고, 제가 좀 그랬던 시절이 있어 가지고 쪼끔 저 어릴 때 영화 추억과 함께 요런 필름 통을 보니까 또 새사람 저도 추억에 남는 그런 장면이네요. 밑에 세계 지도가 있는 장면은 또 뭔가요 이게? 그러니까 인제 초반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냥 인제 음. 세계 여행에 대한 꿈 그러니까 아 그런 거를 꿈 이렇게 한번 꿈 예 예. 때문에 이렇게 그러셨구나. 예. 예. 다른 건 아니고요. 예. 저도 사실은 뭐 신혜경님하고 비슷하게 국내 여행 지도도 제가 다닐 곳들을 마킹해 가지고 가지고 있고, 세계 여행 지도도 다니고 이렇게 지도를 원래 좋아하지만은 이러는데, 아직도 뭐 세계 여행은 여러 군데를 다녀봤지만은 벽에 붙여 놓고 마킹을 안 했습니다. 국내는 제가 이렇게 제가 워크닉이라는 말을 아까도 했었는데, 캠핑을 다니면서 뭐 아까도 4 군데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다니는 곳을 그때그때 이렇게 마크를 해 놓고 이렇게 한꺼번에 한눈에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감정이 있죠. 예. 네 맞습니다. 네. 신혼교님하고 진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좀 이야기해도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그 끝나고. 사실 제가 이제 미덕 초반에 했을 때 지금 네네네. 호몽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몇 분들한테는 정말 그 오래된 영화 포스터를 보내 드렸었어요. 그래서 아 저도 그렇군요. 사실은 영화 포스터를 모았었거든요. 모았었고 어. 굉장히 많이 모았는데 이사를 정말 많이 가는 과정에서 없어졌죠. 그래서 없어져서 그중에 인제 남았던 것 중에 그래도 기억이 될 만한 영화 엽서하고 포스터를 인제 보내 드렸던 적이 있고 사실은 영화 비디오 테이프도 못해도 한 200-300 개는 있었는데 와우. 근데 거기에 인제 사실은 그 영화를 3 개씩 녹화를 했거든요. 옛날에 인제 SPLP라 그래서 네네. 예 비디오 세배 녹화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비디오를 잘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인제 사실은 서울 시내의 영화 마을이면 이제 유명한 비디오 대여점에 가서 요즘은 인제 인터넷에서 치거나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OTT에서 그냥 보면 바로바로 콘텐츠를 보실 수 있지만 중고등학교 때 인제 영화를 한참 보러 다닐 때는 영화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갖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모았던 사실 비디오 테이프가 정말 200-300 개가 됐었는데 예 이사 다니면서 잊어버려서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예. 아. 아 일부러 이렇게 처분을 한 게 아니고 잊어버렸군요. 네. 엄청 모았었고요. 예. 그게 당연히 나름 뭐 재산이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예. 영화를 좋아하셨으면은 그런 부분을 당연히 그것이 진짜 큰 재산이 되고 이런 건데, 저도 포스터를 모을 때는 이것이 일단은 저 자신한테도 추억거리가 되는, 저는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인제 영화 포스터 관련되는 책도 이렇게 선배가 이렇게 내는 것을 제가 도와드리기도 하고 막, 저도 그 책에 실물을 누가 했겠습니까? 제가 다 했지 네.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 모든 영화에 대해서 역사를 다, 외화까지도 다 언제 개봉했고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정리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진짜 정말 영화를 전공했던 신혜교 님이야 뭐 그런 것들이 분실됐을 때 안타까움은 참 컸겠습니다. 예. 네. 뭐 음.
옛날 책 기억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예. 책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책을 두 권이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평소 때 책에 대한 이렇게 생각이나 느낌,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철학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사실 이제 모든 책을 좋아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여행책을 모으는 걸 좋아해서 음. 그 전 세계에 대한 여행책을 많이 사실은 모았었고, 그 모았던 게 결국 갖고 있는 건 의미가 없어서 음. 1기 때부터 인제 6기 때까지 계속 리더블 하면서 음. 뭐 기회가 될 때 가능한 좀 나누려고는 해서 많이 이렇게 보내 드리긴 했거든요. 근데 음음. 인제 사실 그래도 여행책이 아직도 많이 있긴 있어요. 아마 1-200권 음. 이상은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아직도 많이 가지고 계시는군요. 네. 앞으로도 인제 뭐 계속 기회가 될 때마다 나누려고 합니다. 음. 저도 사실은 뭐 책을 읽고 다시 읽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지금 뭐 신학교님처럼 이렇게 나눠 주면 좋겠는데 그 진짜 나눠 준다는 것 자체도 좀 뭐 번거로운 일 같아 가지고 그냥 좀 알라딘 가서 한꺼번에 그냥 다 처리해 버리는 거 그런 경험이 있긴 한데 저도 책이 워낙 많았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요즘은 저도 인제 뭐 책을 그다지 많이 읽는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 옛날에는 뭐 진짜 누구 못지않게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잡식성이 되어 가지고 여행책도 당연히 많이 읽었지만은 그 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신혜교 님은 또 여행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읽거든요. 저는 또 왜 해외여행을 갈 때 반드시 박물관이나 미술관 하면은 거기에 도록을 사는 또 취미가 있습니다. 독특하시네요. 예. 예. 그렇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시간적인 한계성 때문에 거기 작품들을 다 못 보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네. 그리고 또 유명한 작품들은 보고 오는데 그렇게 도록을 보면서 '아 내가 이 작품 앞에 서서 어떤 추억이 있었지.' 요런 것들이 상당히 또 재미있는 추억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만약에 혹시 해외에 갔을 때 뭐 박물관, 미술관 가는 걸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갈 때마다 어 좀 도록이 비싸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꼭 한 권씩 비싸고 사실 좀 여행 가방에 넣으면 되게 무겁기는 무겁습니다. 한 곳만 사면 모르는데 여러 군데에 들다 보면은 그게 무게가 꽤나 되긴 되거든요. 근데 그 무겁게 들고 온 만큼 가치는 있으니까 한국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사 보는 그런 취미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친화교 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템들을 이렇게 모으면 좋은데, 사실 저는 네. 인제 마그네틱이나 이런 거를 인제 생각했다가 사실 또 여행 가면 바빠서 또 그 계속 못 챙겼거든요. 네. 근데 지나고 보니깐 사실 기억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죠.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인제 생각이 안 나니깐 지금 음음. 호모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도록이 됐든 아니면 거기서의 뭐 다른 추억이 되는 그런 소품들이든 이렇게 모아서 꾸준히 갖고 있는 게 사실은 기억하고 추억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 저도 뭐 마그네틱이라든지 다른 기념품도 사기는 사지만은 그것보다도 인제 도록이 있었을 때 가끔 제 책장에서 지금은 이제 사무실 책장에 주로 꽂혀 있지만은 그렇게 한 번씩 쭉 뭐 주막 안상격이라도 봤을 때 다른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보다 좀 느낌이 남다르더라고요. 특히 미술 작품을 볼 때는 더더구나 더 그렇습니다. 예예. 자 그래요. 저 뭡니까 이제 질문지 쪽으로 좀 넘어가 가지고 이렇게 고등학교 때 방송반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특별한 네네네. 어떤 재능을 발견하고 방송반에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대학교까지도 계속 이어졌을까요? 그러니깐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쪽을 선택했으면은 또 다른 인제 삶이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에서 가장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음음. 저는 인제 그때 그 방송실에서의 그런 어떤 도전, 그게 저한테는 제일 이제 컸었고, 그래서 나름 그 당시 그 MBC에서 나라는 드라마 같은 게 있었어요. 방송국이 되게 유행하던 때였어요, 고등학교 사이에서. 네네. 예. 예. 그래서 그래도 나름 적지 않은 경쟁률을 뚫고 이제 들어갔던 게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예. 이 건강 관리 이야기했을 때 좀 걷는 이야기도 해 주시는데 평소 때 좀 많이 자전거를 타거나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편입니까? 일단 걷는 거는 그래도 매일 한 10,000보 이상씩은 걷는 것 같고요. 음. 특히 일부러 이렇게 뭐 측정을 하지는 않고요. 측정은 인제 워치폰이 있어서 인제 네네. 측정은 되는데, 항상 10,000보 이상은 항상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인제 일부러 자전거를 끌고 나가서 타진 않지만 그래도 출퇴근하거나 점심때 네네. 그 종로 쪽에 그래도 또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따릉이를 타고 근교에 인제 이렇게 가끔 돌아다닙니다. 예. 그게 음. 건강을 뭐 유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쪼금 이렇게 네네네. 생각하면서 예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한편으로 부르떠 생기는 게 사실은 종로라는 지역 자체가 우리가 인제 어쨌든 우리 서울 한양 수도의 한복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들은 어떻게 보면 일부러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유적지를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호교님은 그 한복판에 서 가지고 조금 남과 다른 시각에 물론 또 그런 시각이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여행을 좋아하시니까 쪼끔 다른 분들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그 종로라든지 이렇게 뭐 경복궁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보러 다니실 것도 같은데 그런 예 기회가 그동안 사실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종로는 네네. 저한테 굉장히 인제 특별한 장소예요. 인제 저희 어머님께서 제가 이제 40 살에 태어났거든요 제가. 40 어 살에 네. 태어났는데 어머님께서 이제 종로 5 가의 광장시장에서 40년 넘게 장사를 하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예 어렸을 때부터 그야말로 인제 뭐 10 살도 안 된 어린 나이 때부터 그 시장을 이제 이렇게 놀이공원 삼아 계속 다녔었고 그리고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종로의 바뀌는 모습들을 다 기억하고 있고 또 인제 군대 가기 전에는 혼자서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그래도 찍어 보겠다 내 이름으로 된. 네네네. 그래서 탁골다공원 그 탁골공원에 가서 예. 6 개월 정도를 카메라를 갖고 인제 거기에 계시는 그 할아버지 혹은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떨까라는 궁금함이 있어서 6 밀리 테이프를 듣고 또 군대 가기 전에 찍었던 기억이 있는 곳이고 어. 있었던 게 직장까지 또 인제 종로 상가로 오게 되면서 완전히 종로 사실은 터줏대감이시네. 예. 예 그렇게 하면서 사실 종로는 구석구석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볼 때마다 새롭고 사실 굉장히 인제 저한테는 큰 영감을 주는 도시입니다. 뭐 지역입니다. 예 나름 특별한 의미의 예. 음. 종로 이야기 언제 진짜 종로 맛집에 들러 가지고 신호교님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진짜 그 저는 인제 부산 출신이 되다 보니까 뚝 끊긴 상태에서 뭐 30 살이 훨씬 넘어 가지고 서울로 올라와 입장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뭐 서울시립박물관이라든지 고궁박물관 이렇게 다니면서 본 그다음에 역사책에서 읽은 어떤 그런 서울로 밖에 추억이 안 나는데 진짜 종로 사실 토박이를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예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종로가 네. 영화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 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종로의 그 3 가, 종로 3 가, 을지로 3 가, 태계로 3 가, 그리고 충무로 또 충무로까지 예. 이어지는 그 3가 골목이 있어요. 그쵸. 상가 부분이 그렇죠. 예. 예 거기가 단성사와 피카디리가 끝에 있었고 맞아요. 중간에 명보, 스카랴, 국도 뭐 예를 들어서 대한극장까지 쭉 이어졌던 그 시대가 음. 사실은 전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충무로 영화의 그 역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영화적으로 사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데이기도 합니다. 진짜 그러네요. 신혜교 님이 또 그 한복판에서 또 한 역사를 가지고 계시니까 또 다른 의미가 있어 네. 보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예. 돈에 대해서도 질문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출연자들한테 질문을 하면은 많은 부분들이 그냥 X표를 이렇게 답을 해 오시는데 그 우리가 현실상에서 지금도 뭐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우리 시기를 살고 있는 어떤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지 우리가 좀 편안할까요? 사실 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지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음. 편안한 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불편하지 않게 지낼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일까.'라는 생각은 근래에 이제 쪼금씩 하고 있는데 예 아이들이 네. 있다 보니까 인제 아이들을 그래도 인제 피해 안 주고 키울 수 있는 정도의 재정 그리고 거기에 덧붙이면 뭐 거주할, 먹고 음. 인제 지내는 데 쪼금 불편함이 없는 의식주가 해결될 정도의 돈 그리고 인제 최종적으로는 여유가 된다면 문화생활이든 여행이든 뭔가 쪼금 더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재정이면 저는 이제 사실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인제 얼마일지 음. 모르겠지만 예. 음. 아이들의 독립 그러니까 지금 자녀가 있는데 아이들이 독립이라는 개념은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독립을 시킬 예정이에요? 예를 들어 19 가지고 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학교 가면 독립해야 된다. 네. 아니면 시집 장가 가야지 완전한 독립이다.
이런 신의균님이 가지고 신뢰 있는 생각은 어디까지예요? 저는 이제 고3 졸업하고 딱 예. 19살, 20살 정도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인제 예. 그랬고요.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스스로가 뭔가 할 수 있을 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 정도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똑같은 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라고 많이 이렇게 했고, 사실은 우리가 너무 끼고 산다는 어떤 느낌이 있거든, 자식들을.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조금 일찍 성인됨을 가르치고 독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미리미리 좀 교육시키는 것도 부모로서 조금 책임감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은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이 훨씬 기성세대보다도 똑똑한 어떤 세상에서 독립 못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빨리 좀 독립을 시켜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된 성인으로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른아이 님이 북한 훈련 보고 좌절감이 했는데, 아까 정훈 군대에서 영화 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신 것 같은데 제가 못 읽어 드렸거든요. 죄송합니다. 비마 님도 후원 감사하고요. 예. 자, 어느덧 이렇게 또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지가 있지만 제가 두서없이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지금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브랜드 안에서 가장 고참 중에 한 분이신 어떤 신혜교님한테 이 브랜드 전과 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 브랜드 안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기 전, 그다음에 후 1년 년이 넘는 세월이지만 1년 년이 뭡니까? 1년 년 반이 돼가는 그런 세월인데, 신혜교님한테는 이 브랜드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조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브랜드를 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인제 반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업적인 게 인제 온라인 대학에 있다 보니까 새로운 콘텐츠 유형의 메타버스라는 게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도움이 될 거라는 어떻게 보면 뭐 이기적인 생각으로 쪼금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근데 들어오고 인제 1년 넘게 활동하면서 이 브랜드가 주는 게 어떤 의미로 인제 왔냐 하면은 사실 영화를 잊고 지냈거든요. 예 현실에 음. 있어서 이제 영화도 사실 잘 못 봤고 정말로 30 딱 30 전까지는 매일매일 매일 생각했고 매일 뭐라도 한 편씩은 봤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한 십몇 년 동안은 잊고 지냈던 걸 갖고 이 브랜드에 지원을 했고 그게 인제 선정이 되면서 영화에 대한 콘텐츠를 이야기할 때 다시 그 영화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다시 추억과 열정이 다시 돌아온 계기가 됐고요. 예 어떻게 보면 거듭날 수 있는 계기 혹은 인제 음. 또 다른 나를 인제 찾아서 다시 인제 제2의 도전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시간들을 지금 사실은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뭐 어쨌든 3기 때부터 활동해 가 6 기까지 이렇게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지만은, 전과 후를 저 스스로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은 어쨌든 간에 메타버스라는 것을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던 시절하고 이 브랜드 인플루언서로서 활동했던 또 1년 년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지금도 일 주일을 살아가는 그 일 주일을 분석해 보면은 제가 이 브랜드나 메타버스를 이야기하고 가는 횟수가 적어도 10번 이상 20번 가까이 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되거든요. 그만큼 제 삶에 영향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뭐 얼마 동안 더 이 브랜드 활동을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특별한 그게 없으면은 그냥 제가 밥 먹듯이 이 브랜드 활동은 계속 해 나가리라고 보고 있고, 제가 이렇게 뭐 한 분이라도 제 이야기를 들어줄 수만 있다면은 계속 이어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요. 신혜교님 또한 신혜교님의 영화 이야기를, 또 신혜교님의 여행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은 뭐 어떻게 보면 계속 좀 그 활동을 이어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예. 혹시 활동하는 동안 뭐 칭찬해 주고 싶은 그런 이 브랜드라든지 좀 친한 분이 계시는지요? 사실 제가 제일 못한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깐 다른 분의 미덕에 들어가서 좀 소통도 음. 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초반엔 너무 못했고 근래에 음. 이제 쪼금 해 보려고 하는데 또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신 이우유 님 계시나 모르겠지만 뭐 하얀꿈 님도 인제 멘토링하면서 많이 친해졌고 이우유 네. 님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런 게 굉장히 인제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무리스토 님 여기 안 음. 계시지만 또 인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반기든 남자님이나 레디 님이나 음. 예 이렇게 또 인연이 돼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신학교님하고 같이 하면서 1시간 지났고요. 여러분들 신학교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무대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기념사진 한번 찍는 시간 좀 가져볼게요.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예. 이청아 님도 들어오셨네. 예, 반갑습니다. 제가 괜찮으면은 그 여행책이라도 이렇게 한두 분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예, 제가 이제 네. 무슨 기념사진 한번 찍고 네네. 그 시간을 따로 좀 한번 가져볼게요. 예. 그러면은 다 나오신 걸로 파악되니까 먼저 하트부터 한번 할까요? 하트 하나, 둘, 셋. 하트. 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신영애님 오늘 출연해주신 신영애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박수. 네. 역시 감사하고요. 마지막 진짜 1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하신 분이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하나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그 부분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엄지척 한번 하겠습니다. 신혜교님 엄지척 하나, 둘, 셋. 엄지척. 신혜교님 오늘 네네네. 이렇게 먼저 제가 행복히 꽃차를 먼저 드렸는데 신혜교님은 행복히 꽃차 받아보셨어요? 예, 지난번에 보내주셔서 받았습니다. 예, 전 괜찮습니다. 그래요? 예. 예. 자, 오늘은 신혜교님이 이렇게 같이 영화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오늘은 누구한테 그러면은 신혜교님이 행복히 꽃차를 받으실 수 있는 여기 오늘 계신 분들 한번 보시고 그 선물을 주시면은 제가 또 신혜교님이 제공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책을 또 거꾸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데 혹시 마음에 드시는 분 꽃차를 주실 만한 분이 있으신지요? 안 받으신 분이 누군지 몰라서 이렇게. 아니 받았던 분은 이 200 몇 분이 진짜요? 꽃차를 받으셨기 때문에 안 받은 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예. 어른아이님. 어른아이님 마이크 되시나요? 혹은 채팅창 되시나요? 네, 호몽님. 예. 마이크 됩니다. 오늘의 꽃차 당첨되셨습니다. 예. 뭐 많이 행복해님한테 많이 받았는데 또 감사드려요. 아이고 또 신혜교님이 전달해 주시는 또 부분이니까요. 자, 행복해님 마이크 되시죠? 네, 안녕하세요. 행복입니다. 예. 어른아이님이 또 꽃차를 받으셨다고 하시네요. 그래도 보내주실 거죠? 네네, 드리겠습니다.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받으셨으니까 행복해님 어떻게 해가지고 받는지는 아실 거고 그다음에 행복해님이 11월부터는 2,000원의 꽃차 교통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행복해님하고 따로 연락하셔가지고 어떻게 2,000원을 이렇게 교통비로 떼드릴 건지 좀 같이 상의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신혜교님 책을 어느 분한테 드리기를 원해요? 제가 행복히님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아, 그래요. 우리 지난번에 행복해님. 그 꽃차를 받자마자 보내드리는 게 너무 조금 그래서 어. 어느 타이밍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제가 만약에 이제 여기에 나오게 된다면 어. 행복히님께서 좋아하시는 뭐 지역, 테마, 나라 뭐 그런 게 있으시면 아마 인스타에 그때 메시지가 있으니까 알려주시면 제가 선별해서 한 2-3 권의 여행책을 새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내드리겠습니다. 행복해님 감사합니다. 네. 대박이다. 지난주에 찐누님 향수도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오늘 다 받아도 되나요? 역시 여행 천사는 좋아해요. 천사는 천사를 알아본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신혜교님. 예, 아닙니다. 네. 어쨌든 신혜교님 연락해 가지고 행복해님 뭐 내가 따로 안 해도 서로 뭐 연락하실 줄 알고 있으니까. 신혜교님 원래 월요일날 9시 미드업 아니신가요? 제가 수요일날 원래 고정으로 거의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주 수요일날 일본을 가서 오늘 이번 주 내일 합니다. 예, 내일. 네, 알겠습니다. 일본은 고맙습니다. 여행인가요? 아니면 출장인가요? 일본은 여행입니다. 예. 예, 축하드립니다. 좋겠다. 따라가고 싶다. 네. 어이. 뭐예요? 아무데나 따라가면 안 돼요. 그렇지. 알겠습니다. 어이. 저는 저대로 가겠습니다. 그럼. 수요일 날 뭐 그거 콘서트 한다며 어디 가요? 그렇네. 우리 8시에서 10시까지 콘서트 하는데. 그렇지. 행복해님 이왕 뭐 마이크 계신 김에 그 네. 콘서트도 그다음에 행복해 꽃차 미덥도 홍보 좀 해주시죠. 네, 우리 다사랑 미드업이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있는데요.
직장인 다니시는 분들은 10시에서 12시 미더 못 오니까 우리 저녁에 한번 해보자 하는 취지로 수요일 날 8시에서 10시까지 우리 다사랑 식구들이 주최를 하고요. 이 프렌즈 분들 노래를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수 아닌 가수를 초빙해서 16분 노래하십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려요. 선물 네. 팡팡팡 쏟아집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가고 싶었는데 안타깝게 다른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네, 오셔서 리액션 많이 해주면 또 선물 드리고요. 금요일 날 8시에는 꽃차 미덥 있습니다. 예, 그때는 또 꽃차 나눠드리고요. 수요일 날 일단 많이 참석 부탁드려요. 항상 이렇게 허몽 캠프를 후원해 주시는 행복 꽃차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쨌든 일단 다가오는 수요일 날 다사랑 콘서트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혜교님 오늘 네네네. 이렇게 33회 힐링 토크쇼 허몽 캠프 같이 했는데 또 소감 한마디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렇게 좀 재밌게 해야 되는데 미덕 스타일이 이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예, 그래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좀 저도 한번 되돌아보고 또 이 브랜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호몽 캠프가 뭐 하하호호 이렇게 막 아주 유쾌한 토크쇼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뭐 유재석의 유퀴즈 그것을 보면서 저렇게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맨날 반성도 하는데 뭐 저는 저대로 또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또 이렇게 또 이어 나가면 되는 거죠. 뭐 제가 프로는 아니니까. 어쨌든 신혜교님하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한 시간. 저는 또 재미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 듣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진짜 빈말이 아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제가 종로로 나가서 신혜교님하고 같이 식사도 한번 하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좀 가져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과 간절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그러면 하겠습니다. 다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오늘 초대 손님 신혜교님 특별히 더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되시고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편히 네, 쉬세요. 감사합니다.